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엇갈린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PB님과는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플러스가 지금 순환배가 굉장히 빨리 돌지 않습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코너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네. 글로벌 시장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글로벌 전략에 기반한 조금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기반해서 탄탄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지혁 PB님의 첫 포트폴리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집중과 회피입니다. 역시나 집중은 반도체가 들어와 있고요. 회피는 항공입니다. 반도체야말로 최근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투톱이 상승을 하면서 소보장단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집중할 섹터에 반도체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그 동결에 대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짙어지면서 그동안 이 반도체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 나스닥장에서 어느 정도 말아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이 반도체 투심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 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램 가격의 상승의 바탕으로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회피 섹터에는 항공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항공주 자체가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는 이유일까요? 예,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너무 높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에 조금 제한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좀 여행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체감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항공 섹터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높아진 환율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항공주는 당분간은 좀 회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35% 가장 큰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방산 15%, 조선 20%, 바이오 20%, 금융 10% 가지고 오셨고요. 현금 비중이 지금 30%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들어봤고요. 조선과 방산,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죠.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잃고 있는데 포트 안에 가지고 오신 이유도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조선주가 지난주 이 섹터를 보게 되면 거의 5% 가까이 하락이 됐었는데 결국 지금 뭐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고 결국 이 모든 수익이 이 조선 업종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세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수주 베이스를 바탕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수주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이 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비중을 5%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팩트시트가 나왔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포트 안에는 넣어야 된다라는 관점. 방산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재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오늘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있는 예산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와 금융 각각의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잘 보고 있는 거는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3분기 주력 제품인 MLCC가 지금 생산 물량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풀 가동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MLCC라는 거는 이 전자회로 전류를 좀 일정하게 흐르는 어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전류가 잘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에 있는 MLCC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무라타전자와 함께 이 유리기판 상용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성장성에 더 부여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LCC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리기판 상용화라는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기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포트 보니까 바이오랑 금융도 골고루 넣어주셨는데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과 함께 그 속에서 어떤 탑픽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실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다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예산결의위원회에서 지금 배당분리과세에 대한 이 심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분리과세만 어느 정도 확정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머니무브가 조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증시 상황이 좋아지면서 거래 대금이 거의 40조 원 넘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이 외탁 매매 수수료 같은 부분도 굉장히 증가되는 어떤 기대되는 부분들이 이 금융 섹터의 10% 비중을 넣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아무래도 탑픽이라고 보게 되면 이 미래에셋 증권을 넣게 네.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실적 발표가 조금 어닝 쇼크인 부분은 있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이 종합 금융 투자 사업자라는 IMA 계좌가 나올 만큼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좀 소식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은 미래에셋증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첫 시간이다 보니 왜 이 섹터를 넣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바이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바이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종목이 많은데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20%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국내에 있는 바이오 업종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약간이나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이오 업종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반사이익 효과를 노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11월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플레이하면 좋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켜보는 거는 좀 네이버를 확인하고 네이버요. 있습니다.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26일 날 이사회를 바탕으로 지금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이 안건이 상정이 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 사우디의 DX 디지털 전환을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 2030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데 결국 여기서 있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인프라도 같이 기획을 하면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AI 그리고 인터넷주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좀 금융 인프라 쪽도 성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포트 안에 각각의 섹터 골고루 담아 오셨는데 다음 주에 또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PB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